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이제 속보 탈원전 폐기, 탈원전을 이제 폐기한다. 탈원전에 대한 정책을 폐기한다. 이제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도 투자하고 있는 과연 이 원전 새로운 대장은 또 무엇일지, 이 원전 새로운 대장은 무엇일지 탑3를 지금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다음에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는 참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방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오후에 이런 뉴스가 나오죠.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한다? 원전을 향후 60년 동안 60년 뭐하겠다? 주력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돼야 된다.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원전 재가동을 순차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과거의 사실이고, 지금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고수하던 뭡니까? 탈원전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원전 폐기가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이런 걸로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분명히 새로운 이슈라든지 새로운 수혜주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로 이 대변해 주는 게 뭡니까? 시간의 매매였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뭡니까? 원전을 충분히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이제 충분히 사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바로 시간에 원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우리기술이라든지 한신기계, 대원전선, 일진파워, 에너터크 등등등 해가지고 원전이랑 조금이라도 엮여있는 이 종목들을 뭐한다? 시간에 다 수급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 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하겠다고요? 이제 탈원전을 뒤집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뒤집는 이 이야기를 뭐 한다. 이제 이재명마저도 이 정책에서 3, 4억이 재추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하면은 그전에는 이 탈원전에 대한 이 정책을 고수하면서 이재명이라든지 윤석열이 뭐 했어요? 원전 재가동, 원전 이런 이슈를 공약으로서 내걸면서 이게 단기간에 이슈가 조금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수혜도 좀 받았었고. 근데 지금 이제 뭐가 됐냐고 하면은, 잘 봐봐요.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대선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크게 못 움직였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딱 엮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원전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차피 원전 이슈가 되겠죠. 그 플러스 이제 뭐가 될 수 있냐고 하면은, 이 여야 후보 간에 또 원전 정책이 또 이슈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선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아마 이 원전 관련 테마가 또 핫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을 우리가 사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관련된 종목을 뭐가 있을까를 알아본다라고 사실 그냥 당장 시간에만 보면 다 알잖아. 여기 시간에 그냥 거의 상한가 같다든지 그냥 거래부터 있다. 그럼 거의 다 대부분이 뭐야? 대부분이 뭐다? 원전 관련된 애들입니다. 근데 이런 애들을 지금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늘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이 테마라는 건 그 테마 안에서도 순환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스크가 있고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고 많잖아요. 그 안에 코로나라는 테마 안에 또 나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원전도 뭐가 있냐고 하면은, 원전도 지금까지 이제 원전 기술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원전 부품 공급,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전 폐기, 이런 것들. 우리가 과거에 탈원전 정책하면서, 아니면 이 비핵화 이야기 하면서 이런 폐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도 좀 움직였으니까.
그러면서 이 원전도 이 안에서 뭐가 있냐고 하면 관련 기타 등등등 해갖고 이 테마들이 뭐한다? 서클을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종목들 사실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르지 않은, 자, 원전 내에서도 오르지 않은 테마가 있지 않을까를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전 관련 수혜주들 다 움직일 겁니다. 그럼 여기 뭐 시간에 이 수급포트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셔도 돼요. 다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뭐다?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아주는 게 전문가지, 이미 오른 종목을 찾아주는 건 뭐다? 이미 오른 종목을 찾아주는 거는 그냥 뭐예요? 그냥 뭐 동네 옆집 그냥 주민이랑 다를 게 없다. 다를 게 없다. 그냥 여러분들 동네 그냥 뭐 이웃이랑도 막 밥 먹다 커피 먹다가 내가 좀 주식하는데 원전이 갈 것 같더라. 나 원전 뭐 알아. 그 원전 이번에 크게 갔더라. 그래? 원전 그 뭐야 우리 기술 뭐 한신기 요즘 이번에 크게 갔더라. 그거 사볼까? 사자. 뭐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오르지 않은 종목을 좀 찾아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더 한번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과연 무엇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 봤더니 유독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뭐라고 하냐?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뭐한다?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 그러니까 안전성. 그 다음에 또 뭐냐? 자, 또 여기도 보면 또 뭐라면서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 실태를 점검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 그러니까 결과 이것도 안전적 전력, 이건 좀 다른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 어쨌든 원전 실태를 좀 확인해봐라 어떤지. 그 다음에 다시 보면 뭐라 해요?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 그러니까 그동안도 뭐였다? 안정성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냐고 하면은 사실 원전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원전이 사실은 그런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불안정. 우리 원전 관련 사고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한 부분이 좀 많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재인 대통령의 다른 것도 찾아보면 뭐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은, 이런 거 찾아보면은 그냥 사실 안전에 기여해달라, 뭐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사실 이 안전제일이라는 건 사실 뭐 누구나 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까지 탈원전을 고수했던 계속해서 이어갔던 이유는 사실 이 원전이라는 게 안전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많은 그런 것들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크다 보니까 그럼 이거 안전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떠한 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그 원전 관련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만 계속 이 원전에 대해서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보면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고 하면은, 최근에도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의 텍소노미 변경 초안 발표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30일 한국형 누복하는데, 이때도 얘기할 때 정부가 공식 발표한 K 텍소노미에는 원전이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은, 원자력 발전은 폐기물 처리 위험성으로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안전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여기도 나오잖아. 폐기물 처리의 위험. 그럼 이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이것이 기반이 되었을 때 뭐가 될 수 있다? 원전에 대한 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이 유럽연합의 이제 텍소노미 같은 경우도 보면 자 뭐예요? 자 EU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됐는데 얘네 같은 경우도 그 뭡니까? 얘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나오죠. 뭐랍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여기 그게 없네. 여기서 안 나오네요. 그 밑에 제가 따로 그럼 캡처를 해놨겠죠. 여기 보면 뭐라 해요? 얘네 같은 경우도 이제 포함을 해놨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죠. 자, 원자력은 청정 에너지 이거 안 중요하고 지속 가능 위한 전제 조건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포함시켰지만 얘네는 뭘 했냐고 하면은 자, 경론 끝에 그린 텍소노미 포함시켰지만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등 뭐다? 조건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뭐다? 이게 전제 조건이 따라오는 게 뭐다? 이제 지속 가능한 전제 조건이 사용 후 핵 연료 처리가 뭐예요? 폐기물이죠, 폐기물, 방패물 처리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뭐 해야 된다. 이걸 뭐 해야 된다? 전제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뭐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느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방패물 관리죠. 처리와 관리가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게 뭐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이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 방패물 처리 관리와 처리 기술 관련해서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도 원전 관련 수혜로 크게 오르지 못했거든요. 못했거든. 원전 관련 수혜로 크게 오른 적 사실은 뭐 방패물 관리와 처리 기술 해봐야 과거에 이제 뭐 비핵화 얘기할 때나 아니면 탈원전 얘기할 때나 그때나 좀 올랐지 지금은 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이 원전 투자로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런 순환 사이클을 돈다고 하면은 방패물 처리 관리, 처리나 관리 이런 기술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를 받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싶고 실제로도 이제 보면은 또 최근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은 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자, 김용태 의원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뭐라고요? 1월 26일 지난달입니다. 이제 원전은 현실이다. 원전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핵 폐기물 처리 사회적 논의 시작하자. 그러니까 핵 폐기물을 처리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고 하면은 얘가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뭐냐고 하면은 원전은 현실인데 이거에 대한 처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거는 결과적으로 원전을 가장 우린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원전을 굴린 데 있어서 이거를 그 걸림돌이 된 게 이거란 거죠. 핵 폐기물 처리 그거란 거죠. 어쨌든 그게 지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또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은 원전 내 뭐라고요? 방패물이 뭐다? 고준위 방패물이 2031년부터는 포화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보면 2031년이 되면은 거의 다 지금 포화가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임시 저장시설 건립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지금 방패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럼 이런 것들을 지금 요약해 보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느냐? 자, 지금 현 정부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어찌됐든지 원전 사용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정권은 보면 어쨌든 원전의 이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원전 사용은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안전이 뭐다? 폐기물 관리, 처리 관리가 이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 전제 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제 뭐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아까 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뭐 핵폐기물 처리 사회적 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던지고 있고 또 동시에 이제 2030년도가 되면은 이제 우리 방패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포화 이렇게 거의 다 가득 차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원전에 대한 투자나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방패물 처리 관리 기술, 처리 관리 이슈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까지 원전 관련되어 있는 투자로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원전 관련 이슈로 방패물 관리, 처리 관리는 크게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원전화에서도 그 뭡니까 순환매 섹터를 만든다고 하면은 방패물 처리 관리 관련되어 있는 이런 애들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 방패물 관련 이런 기술들인데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사실 보면은 아까 뭐라 했어요.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도 투자한다 했죠. 차세대 소형 원자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투자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나트륨 원전을 이용하게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나트륨 원전이 기존 원전보다 폐기물이 3분의 2는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도 뭘 하려고 자꾸 해서 폐기물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기술에 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원전이 더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지금처럼 원전이 더 성장하고 투자를 이어간다고 하면 이 폐기물 관리 처리 관리는 필수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대표적인 건 이거죠. 대표적인 건 뭡니까? 대표적인 건 오르비텍이죠. 과거에도 이제 뭐 북한 비핵화 이야기 나올 때 뭐 이럴 때 움직였던 게 오르비텍, 한미 원전 공동 채택 핵연료 처리 기술 정책 본격화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도 뭡니까? 얘 같은 경우도 핵연료에서 사용 후 핵연료에서 반감기가 분리케 가능한 따다닥 해가지고 방사선 폐기물 관리 정부 수주 이력이 부각되면서 오르비텍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예상해볼 수 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최근 사실 원전과에서 많이 올랐다고 많이 오른 거겠지만 다른 애들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있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다? 위드텍. 예전에도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위드텍 같은 경우도 차트도 굉장히 바닥이에요. 굉장히 바닥에서 텍소노미 원전 핵심. 아까 이게 뭐라 했어요? 텍소노미에서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방패물 관리 기술. 그래서 위드텍 같은 경우는 방패물 관리 기술 개발했다 해가지고 국책과제로 핵종 분석 설비 개발 중 원전 해체 효율 높여 해가지고 위드텍이라는 애도 방패물 관리 기술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에요.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여기 뭐라 돼 있습니까? 2018년도 뭐라고요? 방사선 폐기물 감량화 기술 부각됐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얘기해서 방사선 폐기물 처리 기술 및 원자력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 주목받는데, 한국테크놀로지는 얘는 중저준위.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다르죠. 조금은 다른 게 뭐냐고 하면 이제 고준위. 근데 얘는 좀 아무래도 얘는 좀 중저준이다 보니까 얘까지 사실 이런 부분까지 시장이 인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폐기물 감량화 기술, 어쨌든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패물 관리, 처리 관리 이런 기술 쪽으로는 한국테크놀로지도 가지고 있고,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차트가 그냥 완전히 지금 800원대에서 놀고 있으면 완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가적으로 이 구간대만 안 깬다고 하면 얘도 바닥이니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또 추가적으로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라 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구글 플레이어에 이제 어플을 다운받으시면은 지니강태곤을 검색하시면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시면은 단기 관심 종목, 장투 승부 종목, 매매일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올려놔요. 왜 이런 것들을 이 관점에서 매수하는 게 괜찮은지. 그래서 좀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